여러분 요새 아이들 마스크 정말 자연스럽게 잘 쓰고 다니죠. 저도 그 5살 그리고 7살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그런데 노파심 많은 엄마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아이들 컸을 때는 미세먼지나 어떤 전염병 혹은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인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게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ESG일 텐데요. 이 ESG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바로 이 투자 영역, 투자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수익률 플러스 알파, 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플러스 알파, 바로 이 자리에 클린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전문가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먼의 클린톡. 팀장님 초면에 초면에 죄송한데 결혼하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아이도 있으시죠? 네. 네, 저희 진짜 요즘 아이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가 5살인데 둘째가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간 기억이 아마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마스크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애가. 네. 보면서 되게 좀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좀 복합적이에요, 요즘 애들 보면. 네. 저희 애도 그래요. 네. 제가 사람 없으니까 여기서 마스크 빼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벗어요? 절대 안 벗어요. 엄마 네.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진짜 이게 저희가 막 지금 뭐 마스크 이야기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막 뉴스에서 이상기후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보고 이러면 좀 무섭긴 해요, 세상이. 네. 뭔가 어떤 세기말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정말 이대로 괜찮나 뭐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되고 네. 네, 정말 좀 무섭죠. 맞아요. 올해 초에 있었던 텍사스 한파 기억나시죠? 네. 텍사스란 지역이 원래 사막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영상 아니에요? 더운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원래 영상 10도, 15도 이런데 올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거기 굉장히 경제적 손실도 크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9년 생각해 보시면 호주 산불이 있었어요. 네. 산불이 4개월 동안 진화가 되지 않았대요. 네. 뭐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만 보더라도 최근에 날씨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음. 잦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러다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해서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클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투자 업계에서도 이 클린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있었던 네. 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음.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제적인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사실 옛날에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네. 그걸 돌리면 돌릴수록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였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단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네. 그래서 화석 연료랑 거의 동일하거나 더 싸게 그렇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더 열심히 그런 확산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제2의 코로나는 과연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기후변화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확고히 되었습니다. 네네. 확실히 저는 미세먼지랑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좀 경각심이 확 들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공허한 외침의 구호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랄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나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건 그 산업이 성장한다는 전제는 어떤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 업계에서도 이 산업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먼저 지역적으로 보면 글로벌리 가장 큰 나라가 유럽, 네. 미국, 중국 이렇게 3가지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럽을 보면은 유럽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미 녹색당이라는 그런 네. 기후변화 대변하는 당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민당을 제치고 2위가 되었고, 이제 올해 있을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의 40세 여성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포스트 메르켈 자리인데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미국이 사실은 트럼프 좀 행정부 시절에 문제였죠. 네. 뭐 파리 기후 협약 음. 탈퇴하고 그러면서 뭐
미국에 없는 기후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쵸. 이런 네.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되면서 모든 걸 다 되돌림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이 합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 탈 거라고 보고 사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어서 네. 이렇게 움직임을 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생각만 하셔도 공장이 네. 굉장히 많고 그쵸. 이제 네. 미세먼지 배출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줄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네. 나라인데 이제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선언을 했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0이요? 네, 네. 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클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클린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좀 막연하긴 해요. 클린이라고 하면 투자 업계에서 전문 투자자가 보는 클린 산업, 어떤 클린 테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미래에 있을 클린 사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클린 사회는 일단 우리가 전기는 무조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출퇴근할 때 쓰는 그런 운송수단은 모두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게 될 거예요. 뿌연 매연 이런 게 네.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클린테크를 이제 저희가 4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와닿는 우리 클린 에너지가 있고요. 네. 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두 번째는 클린 모빌리티, 네.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되겠죠. 운송수단.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클린 라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해주고 뭐 에너지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클린 IT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반도체나 데이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해주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클린 모빌리티, 뭐 에너지, 라이프, IT 뭐 요 네.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취지는 되게 좋아요. 뭐 환경을 생각하고 되게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되면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과연 이 산업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네. 측면도 한번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란 지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지수가 지난 2년 동안 엄청 올라서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근데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조금 성장주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흔히 펀더멘탈이라고 보는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네.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후퇴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투자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알겠어요. 뭐 클린 산업, 뭐 환경 이런 것들 외국에서는 뭐 그런 기업들 비즈니스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뭔가 투자 대상이 있고 투자 산업이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래서 많이 발전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라든지 뭐 전기차 보급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OECD 평균 밑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글로벌리 시장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네.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알려져 있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네요. 저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또 있었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런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앞서 말씀 주셨는데 뭐 클린, 뭐 에너지, 뭐 라이프, IT 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고 일반인 입장에서 뭔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클린 에너지랑 클린 모빌리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와닿는 게 클린 모빌리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희 둘째가 5살 남자인데 엄마 오늘 그 번호판 파란색인 거 나 오늘 4대 봤어. 이렇게 그 전기차 몇 대 봤는지 인사하는 게 저랑 그 멘트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전기차를 이제 예약을 하러 갔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나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뭔가 이런 전기차 어떤 이런 그 클린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네. 최근에 봤는데 페라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엔진, 네, 엔진이죠. 그렇죠, 부릉부릉 이런 게 맞아요. 네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라리가 이제 2000년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라리는 직접 운전을 하기 위한 차지 우리는 절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개발하지 않겠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네. 네, 그렇게 단언하던 회사가 최근에 CEO를 영입했는데 네. 반도체 전문가예요. 근데 페라리에서요? 네. 아, 네. 그래서 자동차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반도체 전문가를 CEO로 네, 앉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페라리로도 이 정도면은 지금 자동차 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실감이 나고 있어요. 뭔가 좀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네네. 보면은 한 7% 정도 되고요. 네네. 올해 말이 되면 10%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음, 있어요. 네. 전망은 어떤가요?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2035년 되면은 친환경차가 90%.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10대가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 네. 9대가 다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기차가 외국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 충전소도 좀 매우 부족하고 음. 이렇게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부가 좀 굉장히 빠르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곧 이제 캐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전기차 구매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소가 4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인프라 구축 계획들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잡게 될지 궁금해요.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딱 그 완성차만 딱 떠올리기 쉽거든요. 저같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근데 그 안에 또 엄청난 기술들과 어떤 소재들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기업들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그냥 널리 봤을 때 이제 테슬라와 넌 테슬라 진영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싸움이에요. 네. 이게 어차피 제조업이다 보니까 누가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가는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드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싸게 만들려면은 이제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완성했어요. 네. 첫 번째가 폭스바겐이었고 이제 네. 현대 기아차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 좀 더 싸고 좀 성능 좋은 그런 보급형 전기차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전기차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네. 뭐 당연히 펼쳐질 시대이고 그 다음 넥스트 전기차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수소차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저 그것도 궁금했는데 무식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전기차랑 수소차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소차 하면 뭐 어떤 데서 투자 기회들이 있는지 조금 일반인 입장에서 아직 수소차는 좀 낯설거든요. 맞아요. 사실 수소차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네. 돼서 일반인은 굉장히 낯선 게 맞고 근데 전기차랑 수소차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전기차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충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친환경 차인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수소차는 알다시피 수소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질이고 네. 그걸 수소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뭐 그린 수소니 그레이 수소니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친환경적인 물질이고 수소로 이제 차가 운행하게 되면 100% 친환경 차다 보니까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제로 사회에 가기 위해서는 수소차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수소차가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다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소차 산업 떠올리면 어떤 것들에서 투자 기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수소차 하면 많이 모르시는 게 네. 승용차 같은 거는 거의 다 전기차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수소는 일단 수소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아직은 좀 낮아요. 전기차 네, 대비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 탱크가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데에 적합해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네. 아마 나중에 수소는 그런 버스나 트럭에 좀 그런 생산 경험이 많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글로벌리 넘버원은 현대차입니다. 의외네요, 되게. 아,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입 부품의 90%를 의존했어요. 네. 그게 뭐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그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 파트장님이 나와서 연설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99%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수소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현대차한테 그 부품을 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수소차 시대가 개화된다면 현대차가 정말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말고도 어떤 수소차 산업을 보실 때 매니저 입장에서 또 그 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차 아까 국산화되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이제 수소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핵심 이제 부품이 있어요. 그걸 네. 스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스택 안에서도 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소재인 그런 멤브레인이나 GDL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이제 국산화 성공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단가가 높고 좀 그러게요. 수익성도 좋은 그런 소재였다 보니까 국산화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가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뭐 건물이나 그런 공장 같은 데에서 네, 발전하는 네. 데도 쓰여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굉장히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